주지사 서명을 받은 버지니아 동해병기 법안이 오는 7월부터 발효됩니다. 박상훈 변호사가 퀸이 법대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뉴저지 팰리스 이스파크 한인회가 제임스 로튼더 시장을 만나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뉴욕시 유아들의 무상 종일 교육이 올 가을 학기부터 시행됩니다. 오는 6월 맨해튼에서 태권도 페스티벌이 최대 규모로 펼쳐집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진통을 거듭했던 버지니아주 동해병기 법안이 드디어 오는 7월부터 발효됩니다. 서명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지만 버지니아 주지사가 동해병기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의회는 지난달 30일 주지사가 동해병기 법안에 서명했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버지니아주는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게 됩니다. 일본은 맥컬리프 주지사에게 일본 기업과 버지니아주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빌미로 로비를 펼쳤고 동해병기법에 서명하면 일본과 버지니아주의 협력 관계가 큰 손상을 입을 것이라는 협박성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맥컬리프 주지사는 지난해 11월 주지사 선거에서 동해병기법에 찬성한다는 공약을 내걸어 한인사회의 지지를 얻었으나 이러한 일본의 강력한 로비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지사의 서명 소식도 뒤늦게야 확인됐습니다. 주지사는 여론을 의식해 법안을 발의한 데이브 마스덴 상원 의원에게도 알리지 않고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날 맥컬리프 주지사가 가장 골치 아픈 법안인 동해병기법에 조용히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은 뜻을 이루지 못했고 동해병기는 실현됐습니다. 한편 버지니아주에서 시작된 동해병기법은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도 이미 법안이 발의돼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단합된 힘이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뉴욕, 뉴저지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다음도 이어 훈훈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인사회의 다양한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상훈 변호사가 큐니 법대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대학의 한인이 장학금을 후원하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박 변호사는 앞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 위치한 뉴욕 시립대학교 법대 캠퍼스. 뉴욕시 인근 법대 중 유일한 공립대학인 이곳은 전체 600여 명의 학생 중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학생들이 전체 40%나 됩니다. 때문에 이 대학 학생들은 3학년이 되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봉사를 실시하는 등 소수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와 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해 역시 지역사회 다양한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상훈 로펌이 나섰습니다. 특히 30년 학교 역사상 한인이 후원하는 장학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I also want to encourage the local students to come to school here. Not just financial support, but also internship support. You know, a student can come here, get a great deal, come here to school, get a great law school education, and then come to our office and work and get a job. You know, a lot of law school graduates have no jobs. 3,000달러의 장학금은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해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펼친 학생 중 한 명에게 주어집니다. So it's a way of providing support for a student to go out and to do the work. You know, CUNY Law School has a lot of immigrant students, and we send students back into the communities from which they come to deliver legal services to those communities. So this is part of that agenda. 한편 30여 명의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전달식에 참석한 퀸즈 20지역구의 피터구 시의원은 앞으로 학교가 다양한 소수계 법조인들을 배출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주문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지난 3월 새롭게 출범한 뉴저지 팰리스 이스파크 한인회가 오늘 오후 제임스 로튼더 시장을 만나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한인회는 제임스 로툰도 시장을 만나 한인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4가지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권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회는 팰팍 주요 도로에 세워져 있는 교통위반 감시 카메라를 없애줄 것과 한인 상권이 밀집해 있는 브로드 애비뉴를 코리안 마켓 스트릿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변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타운에 한인 국선 변호사 채용,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와 2달에 한 번씩 정례 미팅을 가져줄 것을 로툰도 시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런천 미팅을 팰팍 시장님과 같이 하면서 팰팍 한인 사회 현안 문제를 건의하고 또 청원을 드리고, 로툰도 시장은 4가지 한인 사회 현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 미팅에서는 그동안 한인 사회에 관심을 가져준 로툰도 시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일하는 엄마, 저소득층에게는 유아 교육비가 상당한 부담입니다. 올 가을 학기부터 뉴욕시 모든 4세 유아들이 무상 종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올 가을 학기부터 총 5만 3천 명에 달하는 뉴욕시 4세 유아들이 무상 종일 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268명이 늘어난 것이며 오는 2015에서 2016 학년도에는 7만 3,250명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다. 뉴욕시 조사에 따르면 무상 종일 교육을 필요로 하는 4세 자녀가 있는 가정은 7만 3천여 가정인데 반해 이 중 27% 정도만이 종일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 5만 명의 아동은 무상 반나절 교육 또는 추가 반나절 비용을 부담한 종일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무상교육 프로그램에 새로 추가되는 학교는 총 140개로 늘어났습니다. 25학군에서는 PS 164를 비롯해 PS, MS 200, PS 201, PS 219 등 4곳이며 26학군에서는 PS 159 초등학교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란킴 주 하원 의원과 토비엔 스타비스키 주 상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25학군에 대한 예산 증액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민자 가정이 많은 25학군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플러싱과 와이스턴 지역 학교는 한 개도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식으로 음악으로 그리고 영화로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태권도도 한국 문화의 컨텐츠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는 6월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펼쳐질 태권도 페스티벌이 태권도를 통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립니다. 전 미주 태권도 교육재단은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오는 6월 29일 태권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권도 교육재단은 전 세계인들에게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물론 올바른 한국 문화를 알리자는 목적으로 해마다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이남 행사준비위원장은 올해 행사는 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로 치러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 전역 11개 주 300여 개 공립학교에서 차출된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직접 시범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공립학교 교장단 100여 명을 포함해 각 태권도 단체와 학부모 등 총 10,000여 명이 참석합니다. 특히 체험 부스 10여 개를 만들어 관람객들이 한국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느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의 후원으로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특별 이벤트로 한국의 전통 혼례식을 준비해 4쌍의 신랑 신부가 실제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뉴욕 시민 또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뉴욕시에 홍역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미 홍역 환자가 25명으로 늘면서 계속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어제 지난 2월 이후 현재까지 모두 25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맨해튼 북부와 로어 이스트, 브롱스 등지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 25명 중 13명은 성인이며 나머지 12명은 유아입니다. 특히 유아의 경우 홍역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홍역은 주로 감염자의 호흡기를 통해 나온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머물다가 타인에게 전파될 정도로 감염률이 매우 높은 질병입니다. 홍역 감염자가 실내에 머무를 시 최소 2시간 동안 홍역 바이러스가 공중에 떠다닐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홍역은 약 10일간의 잠복기 후 발진과 고열을 일으킵니다. 보건당국은 홍역이 유아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생후 12개월 이상의 홍역과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등의 백신을 맞지 않은 유아는 서둘러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지난달 초 맨해튼 북부 병원을 통해 홍역이 확산되고 있다는 정황을 접수하고 병원들의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주말 노선이 중단돼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의 걱정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퀸즈와 맨해튼의 일부 버스 노선이 그동안 재정난으로 폐지됐었는데요. 이번 주부터 주말 운행이 재개됩니다. 메트로폴리탄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800만 명이 넘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어제 퀸즈 Q31, Q77 버스, 맨해튼 M8 노선 운행의 주말 운행을 오는 5일부터 다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퀸즈 자메이카의 유토피아 파크웨이와 베이사이드의 벨 블로바드 사이를 오가는 Q31 버스 운행은 토요일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8시, 일요일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재개됩니다. 또 퀸즈 스프링필드 블로바드와 프랜시스 루이스 블로바드 구간을 운행하는 Q77 버스는 일요일 오전 6시 55분부터 오후 10시 9분까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맨해튼 웨스트 빌리지와 이스트 빌리지 구간의 M8 버스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행합니다.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통행료, 세금 등의 수입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충당되자 이번 서비스 재개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수출 등이 감소하면서 무역 적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무역 적자 폭 감소를 예측했지만 전문가들은 예상치보다 크게 웃도는 무역 적자가 경제 회복 전망에 걸림돌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오늘 2월에 무역 적자가 전달보다 7.7% 증가한 432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1월 무역 적자는 애초 391억 달러에서 393억 달러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지난 2월 수출은 항공기와 컴퓨터, 농산품 판매 감소로 1.1% 떨어진 1,904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0.4% 늘어난 2,327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원유 수입이 3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자동차와 의류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무역 적자 확대는 외국 경쟁 업체들이 미 판매에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미 업체가 해외 판매에서 더 적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반영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올해 2개월 동안 무역 적자는 4.5% 감소한 것입니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에너지 생산 붐에 힘입어 수출이 수입보다 늘어나 무역 적자 폭이 계속해서 좁혀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 개선은 경제 회복과 소비자 지출 강세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편 2월 대중국 무역 적자는 25.1%나 감소해 20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